안녕하세요. 뉴스보는TV 뉴보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내년에 D램값 20%까지 떨어지고 6만전자도 깨질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만전자라는 이 수치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삼성전자가 2018년에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하면서 국민주가 됐습니다. 추정하기로 우리나라에 한 500만 명의 개민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믿음의 삼성전자만 믿는다 이렇게 말했던 데가 엊그제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10만원 바라본다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2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69,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64,500원으로 6만전자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3,000이 깨졌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무너지면서 이 주식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가슴도 철렁했던 이런 시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왜 주가가 떨어졌고 향후엔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 뉴스 기사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주가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은 D램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서 출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그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의 가격이 4분기에는 최대 10%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한 달 전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14일에는 D램 가격이 최대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또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주식 계속 잘 갈 거다. 그래서 10만전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건데 PC 제조사들의 반도체 재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D램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반전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외국계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도 줄을 이었는데요.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할 때도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낮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기존의 10만 7천원이던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절대적인 가격 수준도 중요하지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느냐 아니면 상향하느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목표가가 다 하락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한금융투자는 10만원에서 96,000원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95,000원에서 8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을 예상하면서 10만전자로 외치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인데 이렇게 시각이 급변하는 거죠. 이래서 증권가의 예측 리포트는 참고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도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삼성전자거든요. 6만전자로 내려앉은 12일 기준으로 해서도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8,400억어치 사면서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미 투자자들의 선택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파는 이유는 D램 가격의 하락 전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대변수가 불확실성의 리스크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가 넘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의 급등,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한국 시장 같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의구심, 그 중에서도 대표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뉴스도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삼성그룹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이 돈으로 상속세를 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약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 2조 원 정도를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서 삼성전자 파니까 주가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서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봤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 추정치가 73조 원이고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15조 8천억입니다. 분기 매출로는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 대비 27.94% 증가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실적이죠. 내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전체적인 실적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14나노 D램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미세 공정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는데 3나노미터 반도체를 내년 상반기에 양산하고 2025년부터는 2나노미터 반도체 양산도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나노미터 반도체는 세계 1위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TSMC보다 기술력이 앞서간다. 그렇다면 현재 이 파운드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높일 수 있지 않냐. 이 파운드리라는 건 시스템 반도체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애플이나 다른 IT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설계를 해서 보내면 이 파운드리 업체가 그거에 대한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 생산 또한 기술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에서의 제조 기술 이것이 없으면 파운드리 업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TSMC가 52.9%라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1위 업체인데 여기조차 내놓지 못한 2나노미터 반도체 양산 계획을 삼성전자가 내놓은 거예요. 지금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7.3%인데 D램 수요, D램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 넓혀갈 수 있다면 또 기술력이 앞서갈 수 있다면 또 다른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사업부의 약진도 기대되는데요. 폼팩터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폼팩터라는 거는 휴대폰 외형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옛날에 폴더폰 쓸 때 뚜껑 열어가지고 번호 누르고 이렇게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뚜껑이나 뭐 접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이 폼팩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이 굉장히 비싸고 아니 굳이 뭐 스마트폰까지 접을 필요 있냐 이런 기능성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써보는 그런 휴대폰이었는데 최근에 내놓은 폴더블 폰은 9월 말까지 글로벌리 한 200만 대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국내에서야 한 100만 대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대가 더 팔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얼리 어답터 그리고 특정 계층의 틈새 시장이 아니고 점점 더 대중화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품질 및 높은 가격 이슈 때문에 틈새 시장 상품으로 평가받던 폴더블 폰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후속 모델 판매량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돈이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동안 반도체 팔아서 배당도 주고 투자도 했는데요. 아직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200조 원이 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개의 기업이 모든 사업을 다 하고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더 빠르고 더 똑똑한 기업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 흡수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이 마련돼 있는 거죠. 이런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특별배당금 포함해 주당 2,944원이라는 배당을 지급했거든요. 당시 주가 기준으로 3.69% 배당 수익률인데 삼성전자는 벌써 분기 배당을 하고 있죠. 3개월마다 배당을 주죠. 여기에다 특별배당까지 받으면 이 삼성전자 주주 할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증권사에서 10만 전자 외치다가 한 달 만에 목표 주가 변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수치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됐고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시간을 조금만 돌려서요. 삼성전자가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주가가 250만 원이었거든요. 이때는 황제주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2018년 6월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국민주로 거듭나게 됐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이 개인들한테도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만 명이라는 개인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액면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시초가가 5만 3천 원이었는데 계속 하락해서 3만 6천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소액주주가 늘어나면서 단기 이슈로 쉽게 매도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 액면 분할한 거 이거 전략적인 실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터지고 이런 와중에 주가가 급등해버렸습니다. 96,000원까지 뚫고 10만 전자 바라보고 주변에서는 삼성전자 미리 사둘 걸 이런 탄식 여러 들렸거든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주가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금 더 먼 미래,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식 투자를 위한 예비자금 성격이 강한 고객 예탁금이 67조에서 7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만 해도 30조 원이 넘지 않았는데 작년 3월 들어서 40조 원 돌파하고 올해 하반기엔 70조 원까지 웃돌았죠.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의 주가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실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금이 70조라는 거거든요. 이 자금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또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